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해화동에 있는 마음책방 서가는이라는 동네 책방에서 책방지기를 하고 있고 책으로 힘들고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죠? 나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은데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올 때도 있고요. 또 친구랑 있을 때가 가장 즐거운 시간인데 그 친구들하고 어쩌다 사소한 이유로 관계가 틀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면 마음에서는 찬바람이 불죠. 언젠가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스트레스를 서로 이야기하는 동영상을 본 기억이 있어요. 거기서는 그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가 받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찾아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방법으로 내가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 학교, 학원, 스터디 카페, 집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 다였습니다. 그러니 어떤 스트레스가 가장 많을 것 같아요? 답이 나왔죠? 네, 맞습니다. 공부 스트레스예요. 그 밖에 공부 다음으로는 친구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꼽았는데요. 그러면서 나만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우리 친구들 궁금하지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까요? 한 친구는 좋아하는 영화를 하루 종일 본다고도 했고요. 어떤 친구는 침대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핸드폰을 한다고 했습니다. 어때요? 너무 공감되지 않아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말한 이런 방법들은 바로 효과를 보기도 하죠. 그러나 그 어떤 걸로도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을 내가 어쩌지 못할 때,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민들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야기 아시죠? 어느 나라에 임금이 살았어요. 그 임금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죠. 그것은 바로 귀가 당나귀 귀처럼 커다랬던 것이었어요. 임금은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자신의 이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늘 전전긍긍했습니다. 하지만 커다란 왕관 속에 감춘 이 비밀을 이발사에게만큼은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발사에게 비밀을 누설하면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죠. 목숨을 걸고 임금의 비밀을 지켜야만 하는 이발사는 너무 힘들었어요. 결국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혼자서만 끙끙거리던 이발사는 몸과 마음에 병이 생기고 말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던 이발사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어느 날 인적이 드문 숲속으로 들어가 땅을 팝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그 땅 속에다 자신이 간직하고 있던 비밀을 속 시원하게 털어놓기 위함이죠. 그렇게 비밀을 말하고 다시 구덩이를 메우고는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모두 아시죠? 결국엔 이 비밀이 바람을 타고 온 나라에 퍼지게 되어 임금님은 어쩔 수 없이 모두에게 털어놓습니다. 그제서야 임금님도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오히려 당당해질 수 있었죠. 이 이야기는 비밀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고통을 주는지 잘 말해주고 있어요. 이발사는 억제하고 있던 비밀을 다 털어놓고서야 스트레스에서 해방이 되고 또 몸도 건강해질 수 있었고요. 임금님 또한 마음의 짐을 벗는 동시에 자신이 수치스럽게 여기던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었죠. 우리 친구들 일기를 써본 경험들 다 있죠? 물론 방학 숙제로도 많이 했었지만 방학 숙제 말고도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 때 혼자서 몰래 내 마음을 털어놓은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어쩐지 편안하고 또 속이 뻥 뚫리는 것 같고 그때는 몰랐던 부분들을 발견할 때도 있고 그러지 않나요? 이렇게 글쓰기에는 내 마음을 치유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지침 없이 내키는 대로 글을 쓰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과거의 나쁜 생각을 반추하면서 쓰는 글쓰기나 충동적으로 느끼는 카타르시스에 쓰는 글쓰기는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글쓰기를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마음의 일기를 함께 볼까요? 마음의 일기는 52개의 에세이와 52개의 저널로 구성되어 있는 워크북이에요. 문학치료사가 직접 상담 현장에서 사용하는 저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문학치료사 하니까 조금 생소하게 들리지 않나요? 앞에서 제가 제 소개를 책으로 마음이 힘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과 같아요. 문학치료사는 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영화나 음악, 미디어 영상, 또 이렇게 글쓰기를 활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음의 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마음의 일기를 펼치면 처음으로 맞이하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 페이지를 보면 내 이름과 서명을 하는 란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일기를 읽어야 할 사람은 오직 나뿐임을 알리는 의식 같은 것이에요. 그것은 나만의 비밀 일기장으로 나만 쓰고 나만 읽는 유일한 책이라는 것과 같아요. 이해가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마음의 일기에서는 내 마음이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마음의 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좋은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즐겨 듣는 음악이나 좋아하는 향기, 또 마음이 편안해지는 공간에서 나의 모든 감각들이 최대한 편안하고 그 감각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에요. 두 번째, 진실하게 씁니다. 마음의 일기는 이제 여러분의 친구가 되었어요. 진실한 우정이 친밀감을 주듯이 솔직하고 진실하게 일기와 만나야 합니다. 이렇게 쓴 일기는 나에게 만족과 즐거움을 더해줄 거예요. 세 번째, 가능한 한 빨리 씁니다. 왜 빨리 써야 하지? 하고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빨리 쓰는 것이 내 직관적인 생각과 또 감정, 무의식적인 정보들을 알아차리게 한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친구들도 조금은 힘들겠지만 이 부분만큼은 잘 지켜주길 바래요. 네 번째, 날짜와 장소를 기록합니다. 이것은 세월이 지나도 그때가 언제였는지 정확하게 기억해낼 수 있는 우리들의 기억 창고가 될 거예요. 다섯 번째, 나만의 비밀로 간직한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이 일기장에 이름과 서명을 하는 동시에 지켜지는 원칙이에요. 마음의 일기는 나만 쓰고 나만이 읽는 비밀 일기장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여섯 번째, 순서는 자유롭게 정합니다. 마음의 일기는 52개의 질문이 있다고 했었죠? 그런데 꼭 이 52개의 질문에 순서대로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내 상황에 맞게 또 내 필요에 맞춰서 질문을 선택하고 글쓰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마음의 일기를 써볼까요? 우리 친구들 마음의 일기 94페이지를 펴시면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저널이 있어요. 이 저널은 내 감정을 나도 모를 때, 또 감정을 억제하거나 잘 표현하지 못할 때 쓰면 좋은 저널인데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아마 본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보지 못한 친구들도 있겠죠. 거기서 보면 인간의 감정 컨트롤 본부를 지키는 캐릭터들이 있어요. 바로 기쁨, 슬픔, 까칠, 소심, 버럭이에요. 이 캐릭터들을 보면 각각의 컬러가 정해져 있어요. 기쁨은 노랑, 슬픔은 파랑, 까칠은 초록, 소심은 보라, 버럭은 빨강이죠. 이 감정 캐릭터들은 주인공 라일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매일 바쁘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감정은 결코 한결같지 않아요. 시시각각 변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감정은 급격하게 변하는데요.
문제는 내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게 될 때예요. 예를 들면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가 나와 뜻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과하게 화를 내는 친구가 있어요. 또 엄마의 잔소리에 어느 날 갑자기 화를 내고 집을 나갈 때도 있고요. 이럴 때 친구나 엄마는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또 그렇게 화를 내고 나서는 나중에 후회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많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내 감정의 흐름을 잘 파악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내 감정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생기는지 또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내 감정을 관찰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먼저 예시처럼 감정 팔레트에 내가 정한 감정의 색이나 패턴을 정해서 그려보는 겁니다. 그 다음 옆 페이지에 있는 감정 일기장에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느꼈던 내 감정을 내가 정한 색이나 패턴으로 채워보는 거예요. 그 옆에는 어떤 이유로도 그 감정이 생겼는지도 적어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일주일간의 내 감정의 변화를 관찰하고 느낀 점을 적으면서 마무리하는 것이에요. 잘할 수 있겠죠? 이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마음의 일기 190쪽의 저널을 보면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저널이 있어요. 이 저널은 나만의 가치를 잘 모를 때, 또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쓰면 좋은 저널이에요. 우리 친구들, 너는 잘하는 게 뭐야? 라고 많이들 물어보죠? 학교 선생님, 친구, 심지어 부모님들까지도 물어보죠. 그럼 생각해봐요.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게 뭘까?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이 질문을 받으면 당연히 내가 잘하는 것의 기준을 남들보다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 남들과 비교하는 평가 방식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각자 타고난 재주와 능력,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내가 잘하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잘하는 것이라고요. 내가 스스로 내 가치를 정하고 내가 의미 있게 생각하는 그 일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들고 또 남들의 판단이 아니라 스스로 그 결과를 인정하는 것. 이러한 과정들을 반복하면 진짜 자존감이 생겨요. 나 그거 잘해. 얼마나 기분 좋은 말이에요? 자, 그럼 내 장점들을 찾아보고 나를 긍정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저는 항상 아무리 멋진 일기장을 사도 하얀 공백을 채우기가 힘들었어요.
솔직히 글쓰기가 두려운 것보다 내 마음을 마주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음의 일기는 문학치료사의 따뜻한 에세이로 마음을 열고 전호를 할 수 있어서 편안했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에 가장 편안한 친구를 떠올리며 그 친구에게 아직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이 말은 마음의 일기를 써본 어느 독자의 이야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두렵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나로 살아갈 수 있어요. 자, 마음을 열고 솔직한 마음을 써보세요. 숨어있던 내 마음을 만나보세요. 펜을 들고 용기 있게 마음의 일기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